안녕하세요. 한국성격심리상명학연구소 윤규혜입니다. 제가 이제 성명학과 사주 명리학을 이제 수년간 공부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권하는 책들을 사다 놓고 이제 안 보는 책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성격심리상명학을 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강의와 상담도 장명업을 또 오래 하고 또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또 각 또 지역을 맡아서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명을 할 때 반드시 사주를 보고 장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명사 과정에는 반드시 제가 사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활동하면서 폭넓게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제가 수익화 방법까지 또 개인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명리 입문자를 위한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사주 입문반도 있고 성명학 또 한자 수성학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역수 또 기장술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대 평생교육원에서 이번에 24년 9월 학기에 23일날 월요일날 명리 12운성 세운 읽기 월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 중 강의로 개강을 합니다. 12운성이 책에 2페이지 정도 있죠? 그거 보고 다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12운성을 알아야 사주의 강약도 알고 체온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운 읽기에 대해서 개강을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명리학에 대해서 그 명리학 강의록을 가지고 저도 공부할 겸 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 안 보는 책들이 사다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도 상중하로 3권을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쓰신 거고, 이 단원 이병렬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이제 서울학 선생님이 정리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하고 제가 또 같이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사주에서 인수를 응용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죠.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우리가 이제 어머니라 하고 또 외갓집을 의미해요. 외갓집을 의미하고 그것도 우리가 귀인도 뜻하고 또 윗상사도 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 뜻하고 또 우리가 학문도 뜻합니다. 또 수양도 돼요. 수양도 되고 또 연구, 기획력, 또 창의력 또는 이제 문서 우리가 이제 집문서를 얘기를 하죠. 집문서, 땅문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제 매매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자주 만지는 일을 하고 또 도장 또는 언론, 방송, 또 문학, 정치, 통역, 번역한다거나 우리가 인수는 또 이제 고향이라고 해요. 왜냐면 어머니와 내가 같이 살던 곳.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또 인수운이면 고향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또 살겠다고 시골로 또 다시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편이는 우리가 주택도 되고 소식 또는 회사 설립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제대로 된 사주는 외갓집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에 편인 격인데 엄마 닮았고 그것도 외갓집하고도 또 이렇게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인수가 제대로 역할 잘 되는 사람들이 순진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에서 맹자가 어려서 집을 여러 번 이상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시장바닥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하죠. 그래서 사업은 보다 재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업하시는 집 자제들이 어때요? 똑같이 사업적으로 이 재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 집안에서 또 사업하시는 자녀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이 상여잖아요. 그럼 상여 집 근처에서 거주하면 칠살이에요. 왜냐면 상여는 뭐예요? 다 돌아가신 분이 인연이 있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또 누가 데려가요? 시커먼 옷 입은 저승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칠살을 운영하면 저승사자가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칠살이 돼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상여집 근처에서는 칠살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맹모 삼편지기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서당 근처, 학교 근처에 거주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 그거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서당 근처, 학교 근처에서 거주해 인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맹자의 어머니가 또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도 내가 인성이 잘 되어 있었지만 그런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인수는 윗조상이에요. 왜냐면 인수는 누구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자랐던 곳은 외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외갓집하고도 또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인수가 삼합이나 육합을 이루면 가문이 좋죠. 그런데 인수가 없으면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가문이 좀 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러 왔을 때 상대방 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인수가 약하거나 인수가 귀신이거나 그러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는 어머니고 선생님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어려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그냥 그때는 또 일일 학습지가 있었잖아요. 어, 일일 학습지도 있었고 또 구몬 수학인가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또 그 강의하고 가르치고 숙제 잘했나 못했나 우리가 또 검사도 하잖아요. 즉 어머니는 어려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는 밖에서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있어야 부모 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수가 없다? 부모 덕이 없어요. 인수가 너무 강하다? 부모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가 용신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면 덕장이에요. 제가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덕장도 인수가 용신이라도 어떤 식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었냐에 따라서 덕장이 돼요. 그분은 식신격이었어요. 식신격인데 인성이 용신이에요. 식신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베풀고 봉사하고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식신이면서 식신격이면서 인수가 용신이 잘 되어 있으니까 덕장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내가 다 뭐 공부하게끔 밀어주고 자격증 따게끔 밀어주니까는 더 큰 데로 또 회사 옮기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또 강의도 그렇게 또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왜? 덕장이라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식상이 잘 되어 있으면 지혜가 있으니까 또 지장이라고 하고 간설이 잘 되어 있으면 용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인수가 식상으로 되어 있는 지장보다 덕장이 더 낫죠. 왜? 식상은 간성은 극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덕장, 지장, 용장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우리가 덕장이 제일 좋은 거죠. 즉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이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의 이제 직업으로는 우리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교육자, 교수, 또 학원을 설립한다거나 또는 군인도요. 또 거기서 공부시키는 군인들 있잖아요. 뭐 정훈 장교라고 하더라고요. 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또 교육과 관련된 거 하다못해 뭐 민방위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인수용신인 사람들이 응용을 하는 거죠. 스님 사주에 인수가 없으면 주지 스님 되기가 힘들어요. 왜?
내 절이 없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일주가 신유가 인수잖아요. 그러면 천간에도 신금이라는 인수가 있고,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술주다. 그러면은 임술주면은 신유야. 그러면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잖아요. 인수가 뿌리가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잘 되어 있으면 집도 몇 층이에요? 요것이 1, 요것이 1. 왜? 1층 집보다는 2층 집이 남의 눈에 더 잘 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주 천간에 이렇게 뜨면은 격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있으면 어때요? 더 확실하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2층 뭐 또는 뭐 20층까지도 집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자가 많잖아요.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인 사람들 그래서 교육자가 많은 거고 또 점잖시고 또 지혜롭고 또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는 또 나이대로 또 우리가 적용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10대 때는 어때요? 우리가 부모 덕이죠. 10대까지는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부모가 나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살 이후에는 뭐예요? 내가 이미 이제는 청소년기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럴 때는 정말로 정인이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는 뭐예요? 대학교 가죠? 대학교 가니까 그래서 20대 때는 자격증 시험이고 그다음에 취직 시험이고 30대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취직 시험이죠. 그리고 30대는 뭐예요? 이미 이제 직장에서 내가 뭐 대리라든가 또 뭐 과장이라든가 이러면 계속 또 어때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뭐 9급, 10급을 들어가면 계속 또 내가 8급, 7급 계속 내가 승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자꾸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근무지가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 때 대부분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직장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40대는 어때요? 또 새롭게 또 집을 더 넓혀가는 거죠. 집을 내가 또 짓기도 하고, 집을 또 넓혀가기도 하고, 그 50대가 되면 어때요? 매매 관계가 잘 이루어지죠. 음. 저도 30대 초반부터 인수대원이 30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명리 공부하기 전부터도 계속 96년도에 제가 성명학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제가 부동산 쪽으로 팔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매매 관계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인수대운이 30대부터 오면 어때요? 주택, 직장만을 하더라 이거죠. 음. 그리고 40대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공부도 하고 30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32살, 3살 이때부터 제가 인수대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근데 31살 때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인수대원이 끝났어요. 끝난 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근데도 계속 이어져 오던 거니까 계속 공부하죠. 어, 그리고 계속 매매 관계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50대는 매매 관계고 60대는 고향 생각이다. 제가 이제 인수대원이 끝나니까 저는 별로 고향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60대가 됐을 때, 70대가 됐을 때 고향 생각이 나는 분들은 내가 인수대원이 아닌가 한번 또 보는 거죠. 근데 또 내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내가 또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미래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내가 뭔가 창업 계획을 세우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또 자격증을 공부한다. 이러면 어때요? 다 그게 인성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인수가 없으면 모친과도 인연이 없으면 외갓집하고도 인연이 약하다. 근데 그게 사주에서 내가 인성이 어떻게 잘 배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외갓집하고 외삼촌 이모하고도 인연이 있나 없나 그것과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대운보다도. 물론 이제 대운이 오면 또 그런 역할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여자도 인수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인수운이 오면은 어,
공부하게 되고 또 친정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인수는 기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인인데 그것이 나한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인수가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돈 주고 공부를 안 해요. 인수가 또 귀신이라도 또 독학을 해요. 그래서 인수가 나한테 기인이냐?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서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자격증을 따고 제대로 된 곳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인수가 귀신이거나 인수가 약한 사람들은 독학으로 공부를 해요. 저도 맨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 97년도에 사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공부하면서 가르치면 잘 가르치겠다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독학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사주에 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생각이 판단이 빨리 오더라고요. 아 이거 독학을 하면은 하염없이 세월이 길어지겠구나. 내가 빨리 가서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제대로 사용법을 쓰임을 알아야 내가 또 빨리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인수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입이에요. 응? 내가 인수가 약한 사람들은 독학을 하니까 수입이 약한 거예요. 인수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경제적으로 수입을 벌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제대로 빨리 가서 배워서 빨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식상은 뭐예요? 지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돈을 쓰고 싶고 돈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 인수로 식상을 그걸 하잖아요. 이거는 성명학하고는 또 틀려요. 사주하고 성명학에서 임금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틀려요. 그랬을 때 사주에서는 인수가 식신을 극을하면 수입이 지출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 관념이 훨씬 잘 발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신강하죠. 신강한데 여기 인목이 편인으로 있어요. 편인. 그러니까 목생 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묘목이 병화가 이렇게 만약에 병화가 묘가 정인이에요. 근데 이 묘목은 병화를 목생화가 약해요. 왜냐면 이 묘목이 신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목.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가 편인이 용신인지 정인이 용신인지를 또 사주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인목은 병화 일주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라도 아주 목생화가 잘 돼요. 왜? 이 인목은 이 안에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도 있지만 이 인목은 우리가 이 묘목을 순목이라고 했잖아요. 인목은 우리가 마른 목이에요. 마른 목. 5월달이니까 어때요? 바짝 말랐죠? 습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잘 타야 안 돼요. 굉장히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성이 너무 이 비결도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 인목이 5화를 목생을 해서 생을 해주고 있어요.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는 이 병화가 더 강하겠죠. 강하니까는 이 사주에서 이 금이 굉장히 녹아요. 화극금 또 인호 화로 삼합이 되면서 화가 또 금을 녹아요. 그러면 이 경금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자기 부인이에요. 현재. 그러면은 이 금 입장에서는 금 입장에서는 이 비견이 굉장히 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재성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재성은 요걸 뜻하는 거예요. 비견이 계속 극을 하기 때문에 이 금은 다 녹아버려요. 녹으면 이 사람 부인은 어때요? 부인은 도망가죠. 내가 녹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인수는 그 사람한테는 단독주택도 되고 또는 모국어도 되고 내 집도 되고 공부할 때는 예습과 복습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는 또 우리가 아파트이고 큰 빌딩을 뜻해요. 큰 빌딩.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은
엄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인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료업을 하고 있어요. 의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수가 없으면 엄마가 없는 것과 같아서 엄마가 있어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유를 먹고 면역력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모유가 부족하면 분유만 먹고 자라겠죠. 모유는 어때요?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모유가 부족하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분유를 먹는다 하면 그건 편인이거든. 응. 우리가 정편이 나눠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묘목이 정인이잖아요. 이 묘목이 정인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는 정인이라도 승목이라서 목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엄마가 역할을 못하고 또 우리 다시기 거꾸로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자기를 다른 집 엄마들처럼 자기를 잘 밀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열심히 해주건만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자식, 자식이 바라보는 우리 엄마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목은 편인이지만 목생활을 잘 받고 있어서 나를 낳아준 생모보다 키워준 계모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이집 가면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모지 뭐. 그래서 우리가 편인이 나한테 좋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 가서도 적응을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좋다, 뭐 편인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좋고 정인보다는 왜 순목이라서 목생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그러면 내년에 을사년에 을목이 인수가 되는 일주는 뭐예요? 화일주죠? 특히 병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목은 지지로 내려오면 묘목이에요. 묘목으로 오니까 근데 묘목이 밑에 다행히 사화가 있어서 아주 순목은 아니죠. 을묘라고 한다면 순목이에요. 순목. 그러면 그건 목생화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을사니까 그 안에 병화가 있죠. 그래서 좀 나은 거지. 그래서 을사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화일주 같은 경우에 집장만 한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재건축 했던 저기 그 분양 받은 거 또는 내가 증여받은 거 이런 것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은 남의 집 전세 살다가 왜냐면 그 연립주택 같은 거 이제 조합으로 이제 들어가서 멸실 돼가지고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조합으로.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병화일주가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1월 달에 벌써 이제, 올해 갑수를 을의월이 오면 이미, 그 전에 미월 때 벌써 갑의 에너지가 이제, 묘지 들어가서, 뭔가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이제 을사년 에너지가 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갑술 을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목이 기운이 천간에 떠서 오기 때문에 집과 관련된 일이 생기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 그 병화일주가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인수 사주에서 제가 아까 성명학에서 인수 응용법하고 사주에서 인수 응용법은 틀리다고 그랬죠. 사주에서 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정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이름도 무조건 정인이 많다, 편인이 있어서 나쁘다, 또 편인이 무조건 좋다. 왜냐면 그것도 사주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용신에 해당되는지 귀신에 해당되는지 보고 장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주에서 인수응용법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